문제를 풀 거고 중복적인 논리와 고정적인 논리로 문제를 풀 건데 생각이 좀 어렵다 그러면 고정으로 갑니다. 생각이 하나 있어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중복 논리로 갈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 예시로 들어줄게요. 아주 쉬운 문제 하나. 책이 아니고 책인가? 자, 쉽습니다. 시야 바로 눈으로도 풀 거야. 눈으로 바로 풀 거야. 9가지 색을 칠합니다. 내용 아무것도 없어. 그지? 이게 정사각형이고 9개의 색을 칠할 거야. 그럼 일단 특별한 경우 가운데 하나 9 빠졌습니다. 나머지 8칸을 칠할 거야. 그럼 8칸 칠하는 것은 뭐? 일단 8팩. 정형이잖아. 정형. 돌리면 중복. 몇 개 중복? 정사각형이잖아. 몇 개 중복이 있어? 4개 중복. 끝났네. 9 곱하기 8팩 나누기 4. 쉽지? 쉽잖아. 오케이? C 들어갈 정도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자, 선생님 2명, 학생 4명. 선생님 2명, 학생 4명. 그러면 선생님 2명은 서로 다른 모서리 선생님 2명이 탁자에 서로 다른 모서리에 앉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을 앉히면 서로 다른 모서리에 앉을 거냐? 서로 같은 모서리에 앉을 거냐? 두 종류밖에 없는 거지. 됐죠? 그러면 우리는 서로 다른 모서리에 앉아서 문제를 풀 것인지 서로 같은 모서리에서 앉아서 문제를 풀 것인지 이 사건을 이용해서 풀 것인지 둘 중에 어떤 게 편할 건지 고민을 해보면 종류가 또 덜한 걸로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러지? 됐습니까? 세 개의 모서리가 서로 다른 모서리가 몇 개 있을까요? 돌렸습니다. 돌렸어요? 서로 다른 모서리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자, 3개를 돌릴 수 있어. 그러지? 선생님이 서로 다른 모서리에 앉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선생님 신경 쓰지 말고 선생님 A, B 말고 그냥 두 자리에 앉는 경우만 생각해보자. 모서리 2개 고르는 방법은 몇 가지? 한 가지입니다. 3개 모서리 중에 내가 2개 이렇게 2개냐 이렇게 2개냐 이렇게 2개 다 똑같은 말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하지만 자리가 2자리씩 있지. 2개의 모서리에 앉혔어. 서로 다른 자리는 몇 가지냐면 둘 중에 한 자리, 둘 중에 한 자리. 다 다르잖아 지금. 여기가 자,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네. 자, 여기하고 여기랑 여기는 확실히 다르게 보이지. 확실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러지? 그럼 두 가지 있고, 자, 여기랑 여기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이 생각은 해야 돼.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원순에서 시야적인 생각을 했었지. 시야. 이게 누가 보고 있을 거냐면 이 꼭지점이 보고 있어. 꼭지점이 보고 있는데 왼쪽은 한 칸 떨어져서 앉았고 오른쪽은 바로 붙어서 앉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앉는 경우는 왼쪽은 붙어 있고 오른쪽은 떨어져 앉아 있잖아. 이게 다른 경우다 이거지. 뭔 이해됩니까? 그래서 총 4가지의 형태가 나올 거고 모서리 앉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고 서로 다른 자리에 앉는 경우는 총 4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거지. 그러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 있으니까 자리 바꾸면 발생할 거고. 그럼 선생님 뭐 어떤 거야? 서로 다른 모서리에 앉는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한 거지. 서로 같은 모서리에 앉는 방법은 모서리 하나 선택하는 방법은 몇 가지? 한 가지입니다. 돌리면 똑같으니까 한 가지. 모서리 하나 선택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얘는 이 사건을 푸는 게 좀 더 쉬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서로 다른 모서리에 앉아서 풀 것인지 같은 모서리에 이 사건을 풀 건지는 선택을 할 거고 그 중에 뭐가 쉬울 건가 판단을 하고 문제를 풀 거야 실전에서는. 그러지? 근데 연습할 때는
서로 다른 모서리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잖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푼단 말이야. 그래도 풀 수는 있다 이거지. 풀다가 너무 답답해. 너무 힘들어. 중복이 있는지 아니 겹쳐 있는 것이 있는지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버려야 된다고. 됐어요? 직접적인 방법, 부정을 이용해서 간접적인 방법, 여사건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에 대한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는 거고 첫 작업이 뭐냐면 분류 작업이야. 내가 같은 모서리에 앉았다, 다른 모서리에 앉았다가 총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는데 나는 얘를 정확하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풀었던 건지 생각을 해야 돼요. 두 선생님이 한 모서리에 앉았다. 다른 모서리에 앉았다. 그 외의 경우가 있냐 없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경우에 있어서 제일 어려웠다는 내용이야. 분류 작업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뭐만 생각해? 선생님 두 명이 한 모서리에 앉았다. 다른 모서리에 앉았다가 부정적인 내용이냐 정반대적인 내용이냐. 그게 정확한 용어는 분할입니다. 분할. 분류 작업이라 생각하면 돼. 그렇지? 이것 말고 또 다른 경우 케이스가 이렇게 있었어.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하고 이것만 풀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분류를 됐냐 안 됐냐가 꽤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작업이 된다. 그렇지? 사실 이 문제는 그냥 한 모서리가 좀 더 편하긴 하겠죠. 다른 모서리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원순열이 그만큼 쉽단 소리야 지금. 됐어요? 자, 이 문제. 어려운 문제부터 설명하네요. 원순열 잠깐 설명하다가 지금 넘어온 거야.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6개 의자가 있어. 운영을 배치하는데 서로 이우단 두 개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이야. 자, 이거의 부정은, 이 사건은 뭘까요? 자, 서로 이유다는 수의 곱이 12가 되도록이야. 이 사건 부정은 뭘까요? 선생님 혹시 부정 반대말 이 사건 똑같은 용어나 생각하면 돼. 정확하게 반대말이 있는지 아니면 분류 작업이 있는지 이거야. 12가 되도록의 부정은 이 사건은 12가 되는 게 존재하도록. 몇 개야 그러면? 이 문제 빼고 난도 실장 문제를 풀다면 12가 되는 경우는 한 번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이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이 있을 수도 있겠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되는 게 없도록은 12의 곱이 0가지가 되는 거고 어떨 때는 한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 이게 분류 작업이 되는 거라고. 뭔지 알겠어요? 뭔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요놈의 분류 작업을 현재 12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면 2, 6, 12하고 3, 4, 12가 있습니다. 그러지? 그럼 우리는 지금 12가 없는 경우가 있고 2 곱하기 6의 형태가 있는 경우가 있고 3 곱하기 4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아이. 다시. 자, 12가 없는 경우에 됐어요? 2, 6이 있는 경우 3, 4가 있는 경우야. 근데 2, 6하고 3, 4 둘 다 얘기를 안 했네 지금. 자, 2, 6이 있다는 말에는 3, 4는 있단 소리야 없단 소리야? 2, 6이 있어. 나는 2, 6만 봤어. 2, 6이 붙어 있어. 그럼 3, 4는 붙어 있다는 소리야 떨어져 있다는 소리야? 붙어 있다는 소리 떨어졌다는 소리야?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 이거지. 그러지? 여기는 3, 4가 있고 없는 경우가 두 가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마찬가지로 3, 4가 존재한다는 말은 2, 6이 있고 없고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거지. 그렇다 보면 내가 이거를 계산하다 보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얘를 계산하다 보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보니까 얘 둘을 풀다 보면 겹치는 부분이 분명 발생했다 이거지. 그래서 네 번째 뭐 할 거야? 3, 2, 6도 있고 3, 4도 있는 경우가 중복이 돼서 우리는 이렇게 풀 거지. 사실 얘를 원하고 있는 중이잖아. 얘를 원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12가 없다고 있다고 누가 쉽냐?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항상 없다가 쉬운 건 아니야. 항상 있다가 쉬운 건 아니야. 그렇지? 이해됐습니까?
없다가 더 쉬울 수도 있어. 근데 수를 적어보다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이따로 바꿔서 푸는 거니까 현재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풀 거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번하고 3번을 더해. 그리고 4번이 중복이 있으니 4번을 뺄 거야. 그럼 이렇게 풀었다는 것은 여 사건으로 풀었겠지. 맞나요? 그래서 뭐 할 거야? 전체에서 얘를 빼주겠다. 이거지. 그러면 현재 얘하고 얘는 분할이야? 분할이 아니야? 분할이란 말은 겹치는 부분이 있냐 없냐야. 얘는 분할이 아닙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합적으로 그리면 이제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2번, 이게 3번. 하다 보니까 둘 다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 이게 합의 법칙입니다. 이게 합의 법칙. 정확하게 분할이 되면, 정확하게 두 종류로 이렇게 분할이 되면, 이렇게 분할이 되면 이 경우랑 이 경우만 더하면 되는데,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 얘랑 얘랑 더해서 얘를 빼겠다가 합의 법칙이야. 합의 법칙 종류가 두 종류라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는 좋아. 확실히 이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할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거지. 됐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푸는 거냐면, 만약 얘를 분할로 풀었다고 하면 이렇게 문제 분할로 풀어야 돼. 이 부분은 2, 6은 있고 3, 4는 없다. 여기는 3, 4는 있고 2, 6은 없다. 얘는 2, 6도 있고 3, 4는 있다라고 풀어야 되는데 2, 6이 있으면서 3, 4 없다가 어렵다는 거야. 2, 6 있고 3, 4 어렵다가 어렵다는 거지. 좀 쉬운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현재 합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길이 찾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꽤 많이 나올 거야. 여기 모는 종이가 있어. 그럼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됐습니까? A에서 P로 갔다가, 자, A, P, B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Q를 신경 썼어, 안 썼어? 안 썼다는 말은 여기에는 Q가 어쩐다는 소리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이지. 그러지? 그러면 A, P, Q, B는 쉬워 어려워? A, P, Q, B는 쉬워 어려워? A 갔다가 A에서 P 갔다가 P에서 Q 갔다가 Q에서 B 간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자, A, P, Q 안 지나고 B로 가. A에서 P로 가고 Q를 안 지나면서 B로 가는 쉽지는 않다 이거야. 못 푼다는 아니야. 못 푼다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P로 가는 것을 빼주면 되잖아. 반대로. 어렵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게 쉽고 요게 쉽고 요게 쉽고 요게 쉬우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우리는 어떠한 교집합, 합집합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지. 질문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P 또는 Q를 거친다. 거친다는 표현 안 쓰고 거쳐서 A에서 B로 간다 이런 표현을 쓰겠지. 이게 이제 분할적인 개념이고 분할이 합집합의 개수와 연결이 된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공통 부분에 대해서. 알겠죠? 중복이 없게 세는 게 우리 경우의 수 문제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복이 없어야 돼. 그렇지? 빠진 게 없어야 돼. 근데 우리가 중복이 없이 세는 것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이거지. 중복이 있었다 하면 중복을 다시 빼주면 된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가봅시다. 원순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했으니까 질문 받아볼게요. 쭉 질문하세요 이제. 34번 48번 몇 번? 54번 37번 31번 85번 84번
가봅시다. 쌤이 31번은 거의 수업 시간에 거의 비슷한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이 문제. 자, 이 문제 뭐 내용 없네요. 내용 없는데 의외로 이게 더 어려워. 우리가 경우의 수 세는데 세는 수 있는 방법, 문제를 푸는 방법은 길은 내가 학교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길을 좋아하냐면 가장 빠른 길 또는 내가 평상시에 경험했던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지? 나는 이 길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다른 길을 가봤더니 훨씬 편하고 좋은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다시 옛날 거를 버리고 새로운 길만 선택을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나는 이 길이 좋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객관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객관식에 풀이 방법 논리가 있을 거 아니야. 길이 있어. 얘는 그 길로 가달라는 요구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 어렵다는 거지. 나는 편한 길을 맨날 가다 보면 돌아서 가는 길을 잘 못 찾을 수도 있다. 그지? 항상 돌아서 가다 보니까 지름길을 잘 못 찾을 수가 있어. 근데 공부는 두 가지 길을 다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은 되겠지. 그러면 이 문제 일단 이거 무시하고 나는 그냥 12가지 영역에다가 12개를 심어. 어떻게 풀 거야? 12칸이니까 12패.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몇 개가 중복? 6개가 중복. 고입니까? 원순열? 이렇게 풀면 끝났을 거라고. 힘들게 이렇게 안 풀고. 그러지? 하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지 말고 다르게 풀어봐라 이거지. 정 다른 방법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요놈을 연산을 해줘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 여기서 딱 의도하는 바는 이런 의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6개를 먼저 골라. P든 C든 일단 고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C도 고르는 거고 P도 고르고 C는 고르기만 하면 끝. P는 고르고 나서 나열까지. 그러지? 그런 의미는 뭐냐면 안쪽과 바깥쪽을 달리 생각해달라는 요구지. 그러지? 그럼 일단은 우리는 안쪽을 골라, 그 다음에 안쪽을 골라, 그 다음에 나열. 그러면 12P6으로 쓸 건지 아니면 12C6 쓰고 달리 쓸 건지 선택을 해야겠지. 모르면 12C6 하고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안에 집어넣어 보니까 이 6군데가 다 똑같지? 그래서 5팩이 되겠죠. 안쪽 칠했어. 그 다음에 바깥쪽을 칠합니다. 근데 안쪽이 칠해져 있으면 안쪽이 1, 2, 3, 4, 5, 6이라 써졌으면 바깥쪽은 이제 특별한 자리가 되는 거야. 다 다른 자리가 되겠죠. 곱하기 6팩 이해되십니까? 일단 쓰고 나면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거야. 다음 4번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길이가 8, 5, 12 그냥 직육면체 모든 면이 다른 모서리가 길이가 다른 직육면체고 6가지 색을 칠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자 이런 문제는 한꺼번에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 한꺼번에 생각할 것이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를 직육면체를 우리가 이렇게 놓을 거 아니야. 일단은 이렇게 놓을 때와 이렇게 놓을 때가 어째? 같다는 생각이지. 그러지?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1, 2가 들어가나 1, 2가 들어가나가 어째?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일단은 6C2, 6P 6C2예요, 6P예요? C가 맞겠지. 1, 2나 2, 1이 똑같으니까. 됐니? 그러면 위에는 칠했어. 그 다음에 옆에 4개를 할 거 아니야. 옆에 4개를 볼 때는 얘를 위에서 보는 평면적인 모습을 보면 됩니다. 평면적인 모습이 이렇게 생겼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했던 원순열 중복의 개념 4팩 2로 나눠준다. 이해되십니까? 4팩 2로 나눠준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다음은 원순열이 끝났네. 자,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은 요걸 봐볼게요.
요 경우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뭐 하려고 하냐면, 자, 주사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주사위. 서로 다른 주사위 종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주사위의 규칙은 어떤 규칙이 있냐면, 주사위를 직접 실제로 보면 마주보는 면의 합이 7입니다. 주사위를 실제로 보면 마주보는 면의 합이 7이야.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주겠지. 주사위 만들어 보면 마주보는 면이 합의 7이 되도록 주사위를 만들어 보시오.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알겠나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가 정육면체가 지금 이렇게 돌리면 똑같으니까 나는 고정을 하겠다 이 말이겠지. 밑에다 1을 주고 위에다 6을 줘도 돼, 안 돼? 이게 고정이잖아. 밑에다 1을 주면 알아서 6은 위에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너 여기 앉아있어? 1 앉아있어? 하니까 6은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앉은 거야. 경우가 여기까지는 한 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면 뭐 옆면이 이렇게 보이겠지. 그럼 옆면도 돌리면 똑같으니까 너 이 여기 앉아있어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고정을 누구를 시킨다고? 아무나 시킨다 했습니다. 특별한 놈이든 보통 특별한 놈 시켜놓겠지. 특별한 놈을 해결해야 되니까. 하지만 아무나 해도 돼. 2를 해도 되고 3을 해도 되고 5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너희 여기 앉아있어 하니까 5는 여기 자기 자리 들어가 있겠지. 끝났어. 얘네들 다 고정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럼 3하고 4가 들어갈 건데 3, 4하고 4, 3이 같은지 다른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있죠. 어떻게 본다고? 시야적인 개념을 생각한다겠지. 2가 딱 봤어. 2가 여기 앉아 있었어. 왼쪽 3, 오른쪽 4. 왼쪽 4, 오른쪽 3. 다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의 주사위는 두 개의 종류밖에 없습니다. 실제 보면 주사위 종류가 두 종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정사면체는 4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이거 몇 가지 나왔습니까? 2가지. 이건 똑같겠네요. 어차피 조금 어렵지만 팔면체 한번 해볼게요. 팔면체 내가 이렇게 모양을 보니까 너희들이 힘들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세트로 돼 있어. 세트. 위아래가 한 세트씩 있어. 그러지? 다시 말해서 이면하고 이면은 세트야. 두 개가 평행 관계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 평행이면서 두 개가 세트가 됩니다. 그러면 정팔면체니까 숫자를 8까지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합이 얼마가 되는 상황이야? 9가 되는 상황이지. 합이 9가 되는 상황이야. 합이 9가 되니까 얘를 일단은 하나를 고정시킵시다. 여기랑 고정을 시킬 거야. 어딘지는 알겠지? 이쪽 자리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그리고 잘 생각해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얘의 구조를 잘 보면 이래서 보면 자, 이래서 어디가 잘 보여? 자, 이쪽에서 봐볼게요. 우리들이 좀 더 잘 보이는 면이 어떤 면일 거냐면 이 면에서 한번 보고 어차피 다 구조는 똑같으니까 이 면에서 보면 나머지 몇 개가 붙어 있냐면 위에 이가 있으니까 나머지 6개가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 6개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 3개는 모서리를 공유하면서 붙어 있어. 알겠니? 3개는 꼭지점을만 공유하면서 붙어 있어. 3개는 모서리를 공유하면서 붙어 있다고 이렇게 3개가 똑같은 모양이야. 위치야. 돌리면. 알겠나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꼭지점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붙어 있다고. 어떻게 되는지 알겠니? 그러면은 위에 3개랑
모서리를 붙어 있는 애와 꼭지점 붙어 있는 종류는 다른 종류야. 근데 걔네들이 하나하나씩 세트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쪽, 뒤쪽 얘랑 이쪽이 세트야. 평행이고. 두 개가 세트란 말 이해되니? 두 개가 세트란 말 이해돼? 그러면 우리는 합이 9가 되는 18을 넣었으니까 29, 27, 36, 45라는 수를 이 세 팀에다가 줄 거잖아. 이 세 팀에다가 줄 거라고. 얘를. 엄마는 알겠나요? 그러면 그 세 팀을 하나가 이 수가 하나가 2가 결정되면 얘는 알아서 따라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모서리로 붙어있는 놈만 결정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돼? 그럼 이 세 팀을 이 세 개의 변에 붙어있는 삼각형에 줄 거라고. 근데 줄 때 뭐가 이게 원순열입니까? 세 팀을 줄 거라고. 세 팀을 이 세 개의 면에다 줄 거잖아. 하지만 이게 원순열이야. 다시 말해서 얘가 2팩 이렇게 적을게. 3만에서 1팩으로 적어줄게요. 그럼 세 팀을 두 개씩을 한 팀씩 준 거라고 이렇게. 근데 누가 모서리 쪽에 들어가냐, 누가 꼭지점에 들어가냐는 것은 위아래를 바꿀 수 있겠지. 다시 말해서 그 세 면에 두 가지가 나열이 되겠다 이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팔면체의 주사의 개수는 16가지가 나온다. 자, 지금 설명하는 것은 너희들이 팔면체에 대한 그림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선생님 그림적인 부분을 설명해 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풀이도 했지만 알겠나요? 나머지 도형들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정 12면체 구조 이해하면 똑같은 풀이 방법을 풀 수 있어요. 얘는 대신 그림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여. 얘랑 지금 평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가 위쪽으로 5개, 아래쪽으로 5개 붙어 있어. 그럼 그림이 똑같은 거지. 따지고 보면 두 개씩 세트씩 붙어 있을 거야. 알았어요? 바로 그러면 계산해 보면 위아래를 줄 거야. 밑에 1, 위에 12. 나머지 5세트를 나열을 할 거야. 나머지 5세트 나열하면 5-1팩 2 되니 13일 합이 13이 되는 5세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5개 여기 5개 면에 원순열로 줬을 거라고. 근데 그것이 위아래가 붙어 있으니까 2에 5제곱.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지? 됐지? 20면체는 너희들이 본 적이 없어서 좀 어려울 거야. 20면체 나오면 좀 어려워. 자, 20면체도 보면 이게 지금 꺼질 수 있으니까 내가 한 거야. 자, 위아래를 딱 보면 위쪽에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어. 위쪽에 어떻게 6개가 있냐면 삼각형을 아까쯤 했던 팔면체와 똑같아. 삼각형에 모서리로 붙어 있는 거 3개. 다시 20개야. 20개. 위아래 빼면 몇 개가 있어? 18개가 있겠지. 그럼 8개를 반을 쪼개면 9개가 있습니다. 그 9개가 어떻게 있냐면 모서리로 붙어 있는 거 3개. 됐어요? 꼭지점으로 붙어 있는 게 2개 붙어 있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어떤 그림인지 이해됩니까? 이 20인체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면에 이 모서리로 붙어 있는 게 이렇게 3개고 꼭지점으로 붙어 있는 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한 꼭지점에 몇 개가 모여 있어? 5개가 모여 있는 거야. 구조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얘를 돌려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좀 더 어렵겠네요. 왜 어렵냐면 자, 요거 세 개는 똑같아. 돌리면 똑같지. 근데 여기 있는 모양 애들 이 모양은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달라. 왜? 시야로 본다 했지. 내가 1로 봤어. 1로 여기 보나 여기 보나 여기 보나 똑같게 보이겠지. 근데 이 1이 여기하고 여기는 달리 보인다는 거야. 1 A, B 일어났어. 그러면 이 1이 얘를 볼 때와 얘를 볼 때가 다르다고. 자리 바꿈이 형성된다.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겠네, 이 문제는. 됐습니까? 구조는 이해되시죠? 요 정도면 기억하면 돼. 일단은 위아래가 평행한 놈이 있고 나머지 9개가 위쪽에 9개가 있고 아래쪽에 9개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도 그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알겠죠? 실제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어도 그림을 본 그림까지는 나올 거라 이거지. 팔면체는 그림을 봤으니까 팔면체는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육면체까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어요? 육면체도 있고 윗면이 정사각형인 기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직육면체도 나올 거고 이건 무조건 나오고 팔면체, 12면체 나왔다는 건 좀 어렵지만 선생님이 팔면체와 12면체 풀이는 비슷하다고 해서 설명해 준 거야. 다음 다음은 34번까지 뭐야? 7번? 37번? 누구 질문이야 이거? 현재 자리를 봤는데 다 달리 보이지 않냐? 내가 딱 봤는데 자리를 봤는데 내가 어디 앉을까 고민하면 다 다른 자리인 거야. 고민 안 하면 똑같은 자리고 그러겠지. 자, 이 5칸이 똑같아. 나 어디 앉을까 고민을 주변 물건이 없으면 똑같다고 이게. 원판이라면. 고민 안 하면 다 똑같은 자리야. 고민하면 다른 자리라고. 고민하면 다른 자리야. 어디 앉고 싶을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는 어디 앉을까 고민을 어디 하면 여기하고 이거만 고민하겠지. 이거 두 개가 다른 종류라고. 37번 5팩이야. 있어서 온 거야. 다음 48번. 자, 우리가 선생님 문제를 풀면서 경우의 수 이쪽 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경험이. 이런 경험을 해봤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런 상황인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경험이 부족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배워야지. 문장을 읽으면서 이 문장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배우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나씩 세우면 돼. 간접 경험을. 빨, 초, 노 깃발이 3개씩 있는데 각각 1개씩 일렬로 나열되어 있어. 이 깃발들을 합해서 n번 이하로 들어 올려. 이 말이 어렵네. 다시 깃발이 각각 1개씩 일렬로 나열되어 있어. 여기에 각각 1개씩이니까 깃발은 3개밖에 없습니다. 됐죠? 일렬로 나열되어 있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그림으로 보여주면 좋을 텐데. 일렬로 나열되어 있다는 것은 가로로 나열되어 있을 수도 있고 세로로 나열되어 있을 수도 있네. 그러지? 그래서 이 깃발들을 합해서 n번을 들었다. n번 이하로 들어 올렸다 이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이 좀 더 해야 돼요. n번 이하로 들어 올렸다 이거야. 그러면 초록색을 1번, 2번, 3번 들었으면 초가 되는 거야. 초로 기호를 하나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니? 엄마 이해됐어? 그러면 얘를 깃발을 1번 들었을 때, 2번 들었을 때 이렇게 들려. 파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기호를 만들었다 이거지. 초록색 하나라도 우리는 기호를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잖아. 1번 들었어. 들었다만 생각한 거야? 내렸다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네. 추가할게요, 8시. 눈이 지금도 온 거야? 눈이 아직도 와요. 그럼 해야지. 네. 누구 왔나요 안 왔나요? 애들.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것도 혼자 왔죠? 네. 그래 주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말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들었다로만 기호를 만든 거야. 이렇게 기호도 만들 수 있잖아. 들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지? 들었다, 내렸어. 기호를 만들 수가 있어. 이게 같은 기호인지 다른 기호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많이 어려워지는 거고, 얘는 든 횟수, 든 그 기호, 든 색깔, 요것만 하는 거야. 한 번 들었을 때 만든 기호의 방법, 두 번 들었을 때 기호의 방법,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번 들었을 때는 기호를 몇 번 만들 수 있다? 1회만 들었다면 3가지 만들 수 있겠지. 2회 들었다는 것은 첫 번째 색깔과 두 번째 색깔로 기호를 만든 거지. 초, 빨, 초. 다르겠지? 그래서 요놈은 3 곱하기 3. 이 되니 지금 요렇게 지금 만들었다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200개 이상을 만들어 달라 이거지. 얘를 더해야 됩니다. 누적입니다. 이게 누적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n번 이하라겠으니까 한 번으로도 만들 수 있고 두 번으로 만들 수 있고 세 번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누적인지 아니면 요거 하나만 갖고 요걸 하는 건지는 또 구분해 줘야 돼. 알겠죠? 어떤 내용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벌써 54번. 참가자들이 1부터 999까지 자연수를 차례로 말하다가 6, 2, 3, 6, 369 게임을 해본 적이 있으려고 보는데 369가 들어가면 대신 박수를 치는 게임이야. 그러지? 그러면 박수가 치는데 이 게임을 시작해서 999까지 진행되는데 박수를 몇 번 쳤냐 이거지. 369가 들어가는 수가 있으면 박수를 쳤다 이거지. 369가 안 들어가 있으면 수를 말했고. 그럼 두 종류네. 박수를 쳤냐 안 쳤냐네. 그러지. 그럼 우리는 문제를 박수를 친 횟수를 구할 것인지 박수를 안 친 횟수를 구할 것인지. 여기 있는 문장 말로 바꿔보면 369, 3 또는 6 또는 9가 들어간 수가 편할 것인지 369가 안 들어간 수가 편할 것인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369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33이 들어갈 수 있고 36이 들어갈 수 있고 369가 들어갈 수 있겠지. 다시 말해서 369가 하나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3 또는 6 또는 또 9잖아. 이 말도 어려운 말이야. 3 또는 6 또는 9가 복잡한 말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369가 안 들어가는 게 쉽냐 369가 들어가 있는 게 쉽냐 이거야. 알겠나요? 그럼 이 문제는 일단은 369가 안 들어가 있는 걸 세겠다 이거야. 뭔만 이해됩니까? 됐어? 자, 이게 어려움을 좀 너희들이 인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만 해볼게요. 3이 들어간 수를 한번 써볼게요. 3이 들어가 있는 수가 총 몇 개 있는지를 한번 써볼게요. 3이 들어가 있는 수는 자, 요것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부터 999랑 100부터 999. 자, 1부터 999랑 100부터 999는 차이점은 1부터 999라는 말은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를 말하는 거고 100부터 999라는 수는 세 자릿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지?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두 번째 문제를 세 자리 자연수로 해서 문제를 풀었고 위에 거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그렇게 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좀 일관성 있게 생각을 해서 풀려면 위에도 아래도 마찬가지로 세 자리를 놓습니다. 얘도 세 자리를 놓고 얘도 세 자리를 놔. 근데 이 밑에 있는 세 자릿수는 첫 번째 자리에 0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위에 있는 애는 0이 들어가도 되는 거라고 이제. 무슨 얘기냐면 0, 0, 5 이러고 나오면 그냥 5라는 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차이점 이해됩니까? 자, 1부터 999까지랑 세 자리 자연수를 풀 때 세 자리 자연수는 첫째 자리 0이 못 들어간다. 1부터라고 하면 첫째 자리 0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몇 가지야? 여기가 몇 가지? 0 빼놓고 9가지.
0 빼놓고 9까지. 두 번째는 0까지에서 10까지. 세 번째도 0까지에서 10까지. 총 900개의 수가 있습니다. 세 자리 자연수는 그래서 900개야. 900개. 한 자리 9개, 두 자리 90개, 세 자리 900개, 9000개 이렇게 갑니다. 됐어요? 자, 위에 있는 수는 0 포함해서 10까지. 10까지, 10까지, 10까지. 곱하면 1000가지. 안 맞네? 이거 뭐야? 000이 있어. 000은 빼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부터 1000까지 하면 이렇게 풀 수 있는데 000 빼주고 1000 더해줘야 돼. 다시 말해서 1부터 1000까지라고 나오면 1000은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얘 개수를 세는 방법은 세 자리까지 놓고 푸는 거야. 10, 10, 10에서 000 빼주고 1000 더해주고 그래서 1000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방법은 생각했으니까 우리는 1부터 999까지 하러 가면 이렇게 세 자리 놓을 거야. 됐습니까? 그럼 원래는 몇 개야? 전체는 10 세제곱 빼기 1. 1부터 999. 똑같은 말이야. 999 이래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할 거야? 369를 제외시키고 풀 거야. 아까 3 들어간 개수 센다고 했는데 369를 빼고 셀 거야. 369 빼고 세면 여가 뭐가 들어? 몇 가지 들어가 그러면? 369 빼고 여기 또 뭘 쓸 수 있어? 7가지 쓸 수 있지. 얘는 7가지. 얘는 몇 가지? 7가지. 그러면 7의 세제곱이 되겠지. 문제가 있어 없어? 369 빼고 0부터 9까지 넣었어. 총 7가지.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인데 000이 또 여기도 있잖아. 마찬가지로 이게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7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자, 비교 작업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풀 거야. 3이 들어간 개수를 세볼게요. 자, 직접 이렇게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3이 들어간 거는 3이 안 들어간 거 몇 개야 그러면? 3이란 수가 없는 거 몇 가지? 10의 세제곱에서 9의 세제곱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풀이 방법으로? 그럼 쉽게 끝났잖아. 0부터 9까지 10까지 빼기 1 할 거야. 1000까지면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3 빼놓고 숫자 9개만 하면 999가 돼. 이해됩니까? 그럼 이 수는 뭐라고? 3이 안 들어가는 개수로. 얘가 3이 안 들어가는 개수. 그럼 이걸 빼면 3이 들어간 개수야. 됐습니까? 여기 3이 들어가는 개수야. 얘는 뭐냐면 얘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었다고. 그러면 직접 풀어볼게. 직접 풀어본다는 말은 3을 넣어놓고 풀겠지. 근데 3이 어디로 들어갔어? 3이 여가 들어갔어. 3이 여가 들어갔고 3이 여가 들어갔고 3이 여가 들어가 있겠지. 그럼 나머지 자리에는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얘는 10의 제곱까지가 있어. 얘도 10의 제곱까지가 있고 10의 제곱까지가 있어. 이해됩니까 지금? 3,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근데 우리가 어떤 수도 있어? 3, 3도 있겠지. 3, 3도 있겠지. 3, 3도 있겠지. 또 이게 10가지씩이야. 그 다음에 3, 3, 3도 있겠지. 자. 지금 위에처럼 쉽게 풀 수 있는 것을 지금 아래처럼 불편하게 풀고 있는 중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자, 답을 내놓고 가봅시다. 잘 봐. 여기서 조심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 잘 봐. 3이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게 이게 300가지야. 이게 30가지고 이게 지금 한 가지야.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100의 자리에 3 들어간 수 개수 셌고 10의 자리에 3 들어간 수 셌고 1의 자리에 3 들어간 거 셌어.
두 자리에 3이 들어가는 걸 셌어. 그럼 우리는 얘를 300에서 얼마를 빼야 되지? 잘 봐. 얘랑 다 일단은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고 푼 거야.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있지. 이렇게 들어가는 수는 어디가 있어? 여기서도 셌고 여기서도 셌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빼주면 여기서 센 놈과 여기서 센 놈이 빠졌단 소리지. 뭔지 알겠니? 그럼 얼마를 빼야 돼? 30을 빼는 게 맞나요? 그리고 얘는 어디에 있어? 얘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겠지. 또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겠네. 3번 셌다가 3번 뺐으니까 다 뺐기 때문에 더하기 1을 하면 나오나요? 그러면 개수가 지금 요 생각이 누구지? 9 3번 하면 얼마입니까? 뒷자리가 9인가요? 9, 9, 81, 9. 뒷자리가 9 나오면 말 맞다 되겠네. 개수가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풀니까 꽤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그 이유가 3이 한 번 들어갈 수도 있고 2번 들어갈 수도 있고 3번 들어갈 수 있으니까 3이 0번 들어간 거를 구해서 이 사건을 풀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풀어내. 요거네, 요거 우리 요거 전체에서 정확한 식은 요놈은 아니고 999까지니까 이렇게 빼는 게 맞습니다. 그죠? 84번.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 수라. 참 그림이 조금 불편하게 보이네. 그림이 불편하게 보이지? 자, 그림이 불편하게 보일 때는 지금 제약 조건이 몇 가지가 있냐면 여기 하나, 여기 2개, 여기 3개야. 3가지를 다 생각하기는 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쓰는 게 더 빠른 경우다 이거야. 일일이 쓰는 게 빨라.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사선 거지. 사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사선을 그린다 생각하면 돼. A, B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사선을 그린다 생각하면 돼. A, B가 있으면 이렇게 A, B가 있으면 크로스로 십자가 그린다 생각하면 돼. A, B로 십자가 그린다고 생각하고 라인을 그리면 돼. 일단 1차적으로는. 그리고 나서 어떤 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냐면 교차점을 찍으면 돼요. 이렇게 가면 찍으면 2점 지나면서 2점 지나는 경우가 없다. 다시 말해서 A에서 B로 갈 때 2점으로 가는 경우는 겹치지 않는다. 중복이 없다. 빠진 것도 없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4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되십니까 지금? 됐어요? 해도 같습니다. 해도 호수가 귀찮아. 일일이 쓰는 게 더 빠른 경우가 있어. 요거는 검사용으로 쓰고 수학적으로는 좀 풀어봐야 됩니다.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 한 칸, 5칸이니까 여기까지가 6개입니다. 여기도 6개, 여기도 6개, 여기서 6개. 똑같은 말이야. 여기까지.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끊어놓고 여기에서 1이 가는 경우인데 지금 이런 모양이지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1이 가는 거지. 선생님 어떻게 그랬어? 사선 그하겠지. 그럼 어디가 좀 좋겠냐는 생각만 하면 되겠지. 제일 좋은 데가 여기라고 나는 보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 연습을 하면 돼. 다시 말해서 2점 지나서 가는 경우가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P에서 B로 가는데 2점을 지나서 갔다. 겹치지 않고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라인 긋는 방법 이해됐습니까? 이 책 C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류의 문제가 좀 어려워요. 이런 류의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분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
얘를 하나의 툴로 풀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 것인지 분류를 할 때 겹치는 게 있었다면 합의 법칙으로 가야 돼.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습니까? 길 찾기 했으니까 길 찾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자,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를 이동합니다. 일단 P에서 위쪽으로 이동하거나 P에서 위쪽으로 이동하거나 Q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는 질문이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용어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A에서 B로 가는데 자미 A에서 B로 가는데 P 지점을 또는 Q 지점을 꼭 지나야 된다는 말인지 PQ를 지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A에서 B로 이동할 때 P에서 위쪽으로 이동하거나 Q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잖아. 그럼 PQ를 안 지나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말이 지금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말이 되려면 P 또는 Q를 꼭 지나는데 P 또는 Q를 지나는데 라는 말이 좀 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P에서는 P로 간다면 위쪽으로 가야 되고 Q로 간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내용상은 말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 문제 책에서 의도는 P 또는 Q로 꼭 가야 되고 P에서는 위쪽으로 이동하고 나란 말은 P만 지나도 된다는 말이고 Q로 간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Q만 지나도 된다 이런 뜻이야. 됐니? 그러면 우리는 상황을 이 정도로만 설명해 줄게. A, P, B가 있을 거고 A, Q, B가 있을 거고 A, P, Q, B가 있단 말이겠지. 첫 번째 되겠지. 첫 번째는 뭐냐? P를 지났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Q를 지났다는 말이지. 첫 번째 Q를 지난 거야 안 지난 거야?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밑에 두 번째도 P를 지날 수도 안 지날 수도. 그래서 세 번째를 쓴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첫 번째 더하기 두 번째에서 세 번째를 빼주면 우리의 풀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길 찾는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봐.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완성형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리 갈 때는 A로 가는 방법 세 가지, 세 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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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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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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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정형일 때는 그러면 9팩, 3팩, 3팩, 3팩으로 나눠줄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근데 이게 깨졌어. 깨졌지? 깨지다 보니까 점이 몇 개가 보이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지점을 거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그림 자체가 얘를 이렇게 지우고 본다 하면 직접 푼다는 게 생각보다 꽤 어려울 수가 있어. 직접 푸는 게. 직접 풀면 아까 겹치지 않게 점을 찍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림이 숨어 있으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일단 여사건을 풀어야 될 것 같고 여사건을 푼다고 하면 이 네 개의 지점을 생각하면서 풀어야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겹치지 않게끔 나열을 시켜줘야 돼. 됐죠? 하나씩 가볼게요. 자, 편하게 써볼게요. 앞에가 1, 2. 지금 이거 뭐 패드가 좀 이상해 지금. 패드가 지금 이상해. 앞에를 좀 겹치니까 그래 여기를 쓰기 1, 2, 3, 4의 지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일단 1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왔겠지. 1을 지나서 갑니다. 다시 1까지 왔으면 이 길 아니면 이 길로 가겠네. 그러면 1로 가서 3으로 가고 1로 가서 2로 간다고 했으니까 굳이 1은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 왜냐면 3이와 겹치니까. 3으로 가볼게요. 이제 3으로 가볼게요. 3으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오는 방법, 이렇게 오는 방법,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리고 3에서 나갈 때 이렇게 나가거나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는데, 오, 요게 좀 눈에 걸리네. 눈에 밟히네. 눈에 밟혀. 됐어요? 이게 눈에 좀 밟혀. 요것만 아니라면 3이라는 지점을 찍고 가겠어. 그럼 1을 해결했고, 자, 2까지 오는 방법은 이렇게 오고 나서 이렇게 무조건 가겠지. 2로 갔다는 것은 무조건 4로 가겠지. 그럼 2는 굳이 안 해도 되겠네. 자, 4로 갑니다. 4까지 오는 방법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네. 아, 이렇게 오는 방법이 문제가 있었네. 그렇지? 3까지 와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4까지 오는 방법 중에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네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점을 두 군데 3하고 4를 찍을 텐데 3으로 오면 무조건 이렇게 나가야 되고 4로 오면 무조건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논리가 되네요. 또는 나는 그걸 신경 쓰기 싫다면 3까지 왔어. 그리고 B까지 갔어. A에서 3 갔다가 B를 갔어. A에서 4 가서 B를 갔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야? 3, 4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겠지. A에서 3 갔다가 4 갔다가 B로 가는 게 중복이 된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풀면 가능하겠네요. 두 가지 방법이 여기 나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 방법을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너희 숙제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